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좀 자세히 볼 텐데요. 기술주하고 성장주들에 대한 이런 종목별 장세가 나와줬었고요. 개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풍성한 재료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정중앙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넷플릭스가 바로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35.12%. 엄청나게 밀렸죠. 이렇게 되게 되면서 다른 OTT를 갖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도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5.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CMCSA가 지금 파라마운트로 지금 바뀌었죠. 1.4% 하락. 그리고 큰 종목들 중에서는 약간 이런 안 좋은 게 번지게 되면서 지금 아마존까지도 2.6%의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이 밖에 대형 IT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에서도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이 메타 플랫폼스가 많이 밀렸습니다. 7.7%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 앱 유저들이 또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이 악재로서 반영됐습니다. 어제 넷플릭스도 그런 식으로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시간차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구글 역시 메타 플랫폼스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가운데 테슬라도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5%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요즘 트위터 쪽에서 계속 지금 주요 인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인수를 아예 하려고 지금 본인의 자산을 대거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통상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주식을 그럼 갖고 있던 걸 팔 건가 이렇게 좀 우려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테슬라 자체에게서는 악재로서 받아들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특별히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조업체들 중에서는 엔비디아, AMD가 크게 밀린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3.2%로 대장주가 좀 많이 밀리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증권사 리포트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고 그것 때문에 같이 AMD까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우선은 경기가 좀 더 금리 인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술주한테는 결국에는 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이 좋아도 사람들이 안 살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독 강하게 좀 오늘 움직였었는데요. 특히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 에봇을 중심으로 다른 이런 의료 기기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진단 키트들의 흐름이 반영될지 연결을 좀 해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에봇이 2.2% 이제 이렇게 진단 키트 매출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미국에서 감지가 됐다라는 점 그대로 종목에 반영이 됐고요. 이렇게 에봇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서머피셔라든지 다나와 같은 이런 의료 장비들까지도 긍정적인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IBM 볼 텐데요. 이제 어제 모닝쇼 때 IBM 실적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이유는 넷플릭스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흔드는 가운데 IBM이 호실적을 냈다라는 점이 좀 일부지만 그래도 이런 악재가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7% 이상의 그야말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장에서 포인트를 맞췄던 거는 실적도 좋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애물단지였었던 사업들을 싹 다 정리를 해버리고 돈이 벌리는 이 클라우드 쪽에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아주 긍정적으로 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IBM은 13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방어를 했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것도 실적입니다. 원유와 관련해서 이제 베이커 휴즈를 볼 텐데요. 최근에 기름값 계속 올랐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거의 5%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게 됐고요. 1분기 주문 자체가 계속해서 좀 그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기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장중에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 음봉을 기록하면서 35달러 바로 밑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간 시차를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그런 미국 증시의 상승 재료를 가지고 유럽은 그 다음 날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특히 이 전쟁 이슈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 캬크 지수가 1.5%에 가까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0.3%의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세계 전망치와 관련해서 안 좋게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소화를 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한 100달러 초반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그런 흐름인데요. 0.2%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다르게 좀 감소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이 러시아하고 독일, 특히 독일은 러시아 쪽에 많이 에너지 쪽으로 의존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러시아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 쪽에서 조금 용단을 내렸습니다. 올해까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공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유가를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달러가 이번에 좀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가 더 반영되면서 구리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약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특별한 강세 요인이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박스권을 앞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금리의 수익률 어제 거의 2.9% 넘기면서 3% 가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됐었지만 워낙에 최고치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서 2.8%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의 방향성은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엇갈린 결과를 보이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IBM과 프록터&갬블이 호실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지만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감소 뉴스로 폭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가운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한 하루였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다수의 증권사들이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줄줄이 하향 제시하면서 동종업체인 디즈니, 스포티파이 등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기업 실적이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연준의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미국의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이 향후 경제 성장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됐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4월 중순까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소비 지출이 증가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돌아갔으며 농민들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 결과 가게들은 식료품과 외식 비용이 증가했다면서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생산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지난 베이지북 보고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했다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향후 몇 달간 완화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노동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심지어 임금을 상승시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최근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진단하면서 연준은 3월 FOMC 당시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미국의 GDP 증가율을 당초 4%에서 2.8%로 낮춰 잡았으며 IMF의 최근 성장 전망치는 3.7%이며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은행 지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자료로 연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미국의 지난 3월 기존주택 판매가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지만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3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2.7%가 감소한 연율 577만 채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전달에 7.2% 감소보다는 개선된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575만 채를 상회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모기지 금리 상승 속에 3월 기존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37만 5,3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 상승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사상 최장 기록인 121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협회 측은 모기지 금리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최초 주택 구매자들은 현 수준의 몰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업종이 강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쪽에서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예, 네덜란드 기반 반도체 EUV 장비 업체인 ASML 홀딩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오늘 2.7%가 상승해 633달러 9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의 주당 분기 순이익인 EPS는 1.73유로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1.68유로를 상회했고 분기 매출은 35억 3,400만 유로로 전망치였던 34억 8천만 유로에 비해 1.5%를 상회했는데요. ASML은 EUV 노광 장비를 개발한 반도체 업체로 실리콘 웨이퍼의 패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ASML 측은 고객사 요청으로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장 검사 단계를 일부 조정했고 이를 통해 1사분기 일부 판매 성과가 2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2분기 중 51억에서 53억 유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것은 작년 분기별 매출을 상회하는 수준인 가운데 회사 측은 지역별로 중국의 매출 비중이 34에서 전분기에 22% 대비 34%로 크게 늘었고 한국이 29%, 대만이 22%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3월 경기 선행지수인 LE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0.3%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4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 그리고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개장 전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다우 잉크, 프리포트 맥모란, 알래스카 에어라인스, 블랙스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오토네이션, 그리고 폐장 후 퍼스트 에너지, 스냅 잉크, 인투이티브 서지컬, 보스턴 비어, 그리고 PPG 인더스트리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